네,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 없는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면서 추석 전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 없는 협의체를 하자, 이것을 추석 전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의 의료 대책이라던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권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모양과 출발하는 시점들이 좀 다 다릅니다.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특히 의료 단체들의 입장들이 서로 다기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대한 의사협회장하고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 조건이면 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저 조건이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한동훈 대표가 아무 조건 없이 하자. 저 개문발자형으로 우선 조건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을 그만하는 것은 그나마도 한동훈 대표가 열어놓은 여러 가지 어떤 추석 전에 논의 테이블을 시동 거는데 야당도 일조하라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하자, 그리고 의제 제한 없이 하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을 통해서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일단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터놓고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이야기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처럼 합리적인 대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여야 의정 협의체는 착수조차 시작조차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일단 출발해야 된다. 출발시켜야 된다. 특히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추석 전과 추석 명절 이후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의료 수요가, 응급실 수요가 2배 이상 발생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지금 잠재워야 된다. 많은 불안을 덜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는 조속하게, 신속하게 지금 출범해야 하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과 제한을 두는 그러한 지금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른바 진퇴양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할 경우 대규모 입시 혼란이 불가피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의대 정원 이 문제를 이대로 계속 가자니 당장 내년 초에 만일 그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3,000명의 의사 배출, 신규 배출 의사들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공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전문의 배출이 2,800명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고요. 그래서 현재 의료 혼란을 넘어서서 의료 붕괴 현상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여야 의정 반드시 추석 명절 전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당정 협의회를 이제 긴급하게 여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추석 전에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럼 오늘 협의회 안에서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죠. 고위 당정 협의회. 오늘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의정을 무조건 출범시키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현재 어떤 조건과 제한, 그다음에 의제 설정 형식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조율하다 보면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논의해야 될 안건과 사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선 조건 없이 무조건 일단 출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의료계를 설득해서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석하겠다는 의료계 단체들 우선 시작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일단은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당장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러니까 25학년도 지금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재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오늘 정부의 오전에 브리핑을 봤을 때는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와라라는 예전에 이제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25학년도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 2025학년도에 정원 정수에 손을 대기는 서로 간에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에 이것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의료단체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협상 가능하다는 어떤 그 속내가 있지 않겠냐. 결국 의사들의 목적은 수가 조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면 왜 뺑뺑이가 이루어지냐. 물론 뭐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렵사리 제가 리스크를 안고 수술을 했을 때 그것이 전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구조가 악순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환자를 봐야 되냐. 단순히 그것을 의사들의 이기적인 마인드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수석에 국한되지 않은 넓은 의미에서의 수가 재조정을 통해서 일선의 의사들이 마음껏 수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사실은 의사들도 알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정원 넓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속내를 털어내고 그러면 2025년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지성인 아닙니까? 수용하되 전체의 총수의 조정을 하겠다. 정부도 한 발 앞서서 2006년 이후에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수가 조정에 있어서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박담 전공의 협의회장이 갖고 있는 목표와 아젠다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대한의학협회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해서 접점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 최소한 400명을 정원하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보다 사실은 일정 정도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이미 돼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정원에서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의 성공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양해해주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 수가 조정 문제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의료 대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19일에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추석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과반수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비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형식적으로 당에 막 밀어붙이니까 하는 건데요. 사실 그래봤자 며칠 사이입니까?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바뀝니까? 차라리 원식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면 최소한 민주당도 그야말로 의료대단에 같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안 자체가 그렇게 급한 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특검안 지금 10일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이나 뭐 여당의 협조하에서 그게 결과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당황스럽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여당은 여당대로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고 그 마음은 딴 데 있는데 한 사람씩 앉아서 시간 2시간, 3시간씩 끌다가 국민들은 국민대로 지치고 뭐 결과적으로 여야가 좋은 말 듣기 힘들고
본인도 아마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억지로 국회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차라리 그러려니 의장의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전 낫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다라면서도 우 의장이 제시한 이제 19일이죠.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19일 일정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형주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분석하셨는데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하나, 19일 날 처리 하나 사실 큰 대소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의사 일정 합의 사항을 보면 26일 날 예. 그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26일 날 처리하는 게 온당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그 특검법, 그 두 개의 특검법인데요.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을 보면 무려 8가지 사안을 지금 특검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가지 사안에 보면 뭐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정말 그 찌라시성, 루머성 소문까지 전부 다 때려 넣어서 특검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지금 특검 발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그런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독으로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을 통과시키게 되면 과연 이런 특검 법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계속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크나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여야 대표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을 가서 청년들을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계를 만났습니다. 추석을 앞둔 여야 대표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추석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정말 그 시민들과 또 중소기업들을 만나는 게 낯이 부끄러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현재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통할하는 곳이라 하면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전부 다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청원 소위에다가 청원을 전부 다 하느라고 시간을 다 하고 서로 공방하느라고 시간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통과돼야 될 민생 법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종부세나 또 혹은 그 검투세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낯으로 추석이라고 지장을 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당은 여당대로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야당도 쌀쌀한 눈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정말 논쟁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법안 하나를 더 챙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하고 만나서 또 쓴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하는 따끔한 질책들을 잘 듣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워낙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현장 정치인으로서 오늘 오후에 네.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지금 현장 분위기 아주 좋지 않죠. 여야 통틀어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하소연과 문제 제기가 정말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한동훈, 이재명 두 분 다 이제 본인들이 취약한 현장을 어제 찾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청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에선 청년이 취약하고 또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이제 좀 취약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민생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차등 선별 지급이라도 해라.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어쨌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선별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뭐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렇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예, 이것을 자꾸 법제화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자기 성과를 가져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서민들 어려운 곳, 특히 이번 여름에 에어컨 떼느라고 전기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거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야말로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도 타겟팅을 해서 예비비라도 추가하는, 또 특히 이번 태풍이라든지 비 피해 맞은 사람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위 차원에서 미리 점검하고 아주 적시에 그분들의 고충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정부와 협의된 예산 논의가 훨씬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죠. 이게 기본 이데올로기처럼 뭐 기본 예산, 뭐 무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기 철학 중심으로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국민을 더욱더 희망 고문에 빠지게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살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또한 현금과 똑같은 사실상의 유가 증권이다. 따라서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지원 역시 현금 살포 지원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70에서 80% 정도 국민들에게 선별 지원하겠다 하는데 뭐 이것 역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현금 살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현금을 이렇게 천문학적인 현금을 지금 13조 원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요. 또 국채 발행을 하려면은 하게 되면 통화량이 부족하게 되고 또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경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른바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의 부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같은 재정 지출이 반드시 소비와 소득을 항상 보장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 현금 지원을 통해서 과연 지속적인 항상적인 항상소득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복지는 재활과 재생을 도와주는 어떤 통로가 돼야 되지 단순한 배급 차원에 머물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